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세계 최초로 실용적인 전화기를 만든 발명가입니다. 벨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미국에 귀화하였는데 그는 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청각장애인의 교육과 발성, 웅변과 광선전화,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큰 기여를 했던 과학자입니다. 벨은 1847년 스코틀랜드에서 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는 북부의 아테네라고 불리울 만큼 문화와 예술,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벨은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또한 과학자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는데 어머니 엘리자는 벨을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 벨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의 어머니도 12살 때 청력을 잃은 분이었고 벨이 나중에 결혼한 아내도 청각장애자였습니다. 한편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는 웅변교육의 권위자였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알렉산더 벨이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1865년 벨이 18살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런던으로 이주했는데 이때 벨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 들어가 음성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벨은 아버지와 함께 청각장애인 연구에 동참하였고 청각연구소 운영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벨의 가족은 1870년 벨이 23살 때 캐나다의 온타리오를 거쳐 이듬해에는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24살이 된 알렉산더는 보스턴 농아학교와 클락스쿨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887년 40살의 벨은 당시 7살의 청각 및 시각장애 아동이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녀를 위해 보스턴에 있는 퍼킨슨 맹아학교를 추천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20살의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어 이후 50년간을 함께하게 됩니다. 벨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농아인의 교사라고 불렀는데 헬렌 켈러는 후일 알렉산더 벨을 회상하며 말하기를 벨은 농아들을 사회로부터 갈라놓고 분리시키는 비인간적인 침묵의 세계를 허무는데 자신의 일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라고 회고하였습니다. 한편 알렉산더 벨은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낸 과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발명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전화기였습니다. 앞서 벨은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하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신호를 보내던 전신을 각기 다른 주파수를 이용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키는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벨은 전기 기술자인 토마스 왓슨을 조수로 고용해 쌍방향 전신 연구에 집중했는데 이를 위해 보스턴 지방의 투자자 토마스 샌더스와 가드너 허바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허바드는 나중에 알렉산더 벨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쌍방향 전신 실험을 거듭하던 벨은 신호를 보내는 대신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차츰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투자가들도 목소리 송신에 흥미를 느껴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1876년 3월 7일 특허가 내려졌고 1876년 3월 10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자신이 개발한 전화기로 사상 최초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 후 벨은 여러 공개 장소에 나아가 전화기를 선보였고 그때마다 더 먼 거리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벨은 1877년 벨 전화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AT&T의 전신입니다. 현재 AT&T 주식회사는 미국의 다국적 복합 지주회사이며 세계 최대 통신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AT&T는 미국의 최대 유선 전화 서비스와 제2의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이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제2위 미디어 그룹입니다. 벨은 30살이 되던 해 1877년에 마블 허바드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마블은 어려서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고 알렉산더로부터 발성을 배웠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벨의 사업을 초창기부터 지원하였던 재산가인 가드너 허바드의 딸이기도 하였습니다. 결혼 후 벨은 전화기 발명 문제로 법정 소송에 직면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벨보다 먼저 전화기를 발명했다거나 그 이론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벨의 전화회사는 18년 동안 무려 550건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으며 그중 여러 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벨의 전화회사를 문 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특허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계속되는 중에도 벨의 전화회사는 성장을 거듭하여서 1877년과 1886년 사이 10여 년 동안 15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전화기를 갖게 되었으며 전화기의 기술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토마스 에디슨이 마이크로폰을 발명하자 그것을 전화기에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이상 소리를 질러가며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 1월에는 최초로 대륙횡단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벨은 전화기를 발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1880년 워싱턴 DC에 볼타 연구소를 설립하고 발명에 집중하여 실버 다트를 비롯한 비행기기들을 만들었으며 또한 벨은 빛의 광선에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인 포토폰을 발명했습니다. 이 발명은 오늘날의 레이저 및 광섬유 통신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벨은 여러 가지 발명을 하면서도 일생을 통해 청각장애자를 돕는 집안 전통의 사업을 계속하여 43살인 1890년에는 미국 청각장애 발음교육 증진협회라는 기구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벨은 당시 작은 과학연구소였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된 벨은 이 연구소의 정기 간행물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월간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1922년 8월 2일 캐나다에서 7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미국의 1,400만 전화 가입자는 1분 동안 통화를 중단하고 그를 추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벨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이며 새로운 통신 시대를 여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회고와 벨 자신의 고백처럼 그는 청각 및 시각 장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며 그 일에 자신의 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실제로 벨의 전화기 발명 또한
청각 장애자들을 돕기 위한 기구를 고안하다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벨의 노력의 초점과 일생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또한 어떤 성공을 하던 그것은 부업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업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행여 이 땅 위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오히려 세상의 성공을 천국 전파의 디딤돌로 삼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자기 개인의 삶을 사는 한 개인이 아니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복음의 증거자와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